돈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 돈과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에 관한 가십거리는 수세기 동안 호사가들의 입을 통해 재밌거리로 존재해온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며 토론을 동반한 가십은 성찰과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비방과 인신공격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큰 불상사를 가져오며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셀러브리티는 후자에 속하는 가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럼 셀러브리티, 어떤 드라마인지 간략하지만 차근차근 둘러보겠습니다. 주인공 서아리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명문대학을 자퇴하고 화장품 회사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온라인 마케터도 아니고 방문 판매원이라니. 언밸런스하긴 하지만 이 시리즈는 SNS에 무관심한 서아리가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기에 팔로워 숫자로 시녀와 귀족이 결정되는 극중 세계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초속 또는 빌드업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그렇게 시녀로 살고 있는 아리에게 셀럽 세계 귀족이지만 가십 기사로 이미지가 추락해 평민으로 강등된 고등학교 동창 오미네가 찾아오고 미네는 과거 상류층 명문대생으로 알고 있었던 아리를 이용해 이미지 반등을 시도하는데 미네의 계획대로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오히려 해프닝이 버프가 되고 거기에 더해져 아리의 귀티나는 외모와 언변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미네의 이미지 세탁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리는 미네와 결별하게 되지만 미네의 라방에 노출됐다는 이유 하나로 아리의 판매 실적은 수직 상승하게 되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차오른 아리는 가십과 성공을 위한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뛰어들게 되고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칙과 성공의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리는 주인공답게 원칙을 선택하고 민낯을 감추려는 인플루언서들과 대형 록펌을 상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셀러브리티란 제목만 보면 셀럽들의 성공 빌드와 비하인드를 다룬 그런 드라마 같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그냥 추리 드라마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서얼이란 주인공이 셀럽으로 성공하기까지의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극은 죽은 서아리가 생방송으로 셀럽들의 실체를 폭로하며 시청자에게 어떻게 된 것일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화두를 던져주며 전개되는데요. 셀러브리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를 풍자하는 거울이라고도 하죠. 가십거리 기사를 만들고 그 가십거리 기사에 열광한 대중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요즘 미디어와 헤이터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작품이었다는 점도 울림이 있어 좋았습니다. 또 죽은 아리가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었는지 그녀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을 흥미로운 시퀀스로 녹여낸 12편의 에피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 정말 아리가 죽었을까? 추리해보는 재미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러브리티의 또 다른 재미 요소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드라마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포지티브하게 특권층과 맞서는 서아리의 처세술도 상당히 시원하고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한 시퀀스만 꼽아 이야기해보면 출신도 스페이고 계급이라 여기는 가빈의 셀럽 모임 실세 체이와 아리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업계에서 솔직함과 뛰어난 달변 능력으로 주목받는 설정의 주인공인 만큼 논리적인 언변으로 빌런들을 참교육하는 아리의 처세술을 보는 것도 이 드라마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규영님을 셀러브리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몰입감 있는 시퀀스를 만들어준 박규영님의 존재감 있는 연기 또한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메인 캐릭터의 존재감이 컸던 만큼 다른 캐릭터들의 활용이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았는데요. 우선 이 드라마에서 빌런 역을 맡고 있는 셀럽 모임 가비네와 가비네를 변호하는 로펌 대표 진태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극에서 빌런의 역할은 주인공보다 강해 보이는 아우라를 보여주고
주인공에게 강한 공격으로 수모와 시련을 안겨주므로 극의 긴장감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악당 캐릭터 활용에 있어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단 가비네오의 실세이자 태전의 여동생 체이를 보면 셀러브리티의 대표 셀러 빌런임에도 주인공 서아리에게 데미지를 줄 만한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아우라를 보여주긴 했지만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을 일삼고 문제가 생기면 친오빠 태전에게 수습해줘를 시전하고 잠수 타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가비네에서 빌런의 역할을 존재감 있게 수행한 캐릭터를 꼽으라면 아리의 고교 동창 오미네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네는 자신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고 아리의 일이 잘 풀리자 이를 시기 질투해 친구의 사업 아이템을 빼돌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빌런 캐릭터로서 좋은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가비네의 다른 멤버들의 역할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태전도 후반부에 포텐셜이 터져서 나쁘진 않았지만 태전 역시 초반부에는 악당으로서 이렇다 할 강력한 아우라는 보여주지 못하고 동생 체이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서브 역할에 그친 느낌이었는데요. 악당 캐릭 활용과 더불어 아리를 도와주는 태전의 아내 시연과 태전의 사업 파트너 준경의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준경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린 아리가 지혜롭고 자신감 있는 처세술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겨 아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까진 알겠지만 연결고리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리는 가뜩이나 상류층의 특권 의식과 민낯을 본토라 거부감이 심한데 준경은 차지하고 싶은 아리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준경이 아무리 능력과 외모가 출중하다지만 무슨 자신감인지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관심 있는 아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행동을 일부러 보여주고 이걸 또 논리적으로 설명까지 하며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렇게 준경의 플러팅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사업 실패로 위기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아리는 다시 준경을 찾아오고 여기서 러브라인이 형성되며 준경이 아리의 조력자가 되는데 이런 준경과 아리의 연결고리는 서민층인 아리가 대형 로펌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기업 오너인 준경을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공감대 없는 러브라인을 끼워 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청아님이 맡은 시연 캐릭터를 봐도 시연이 아리의 조력자로 나서는 설정 또한 조금 연결고리가 아쉬웠는데요. 시연은 준경과 옛 연인이었고 현재는 준경의 선배 태전과 결혼한 인물로 저는 시연이 준경과 어떤 헤어진 사연 스토리로 연결고리를 만들며 남편 태전과 갈등 구도를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준경과 이어진 아리와 연결 구도를 만들어줄 거라 예상했지만 던져놓은 떡밥과는 달리 시연, 준경, 태전과의 디테일 섞인 삼각 스토리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캐릭터 활용면에 있어 재미와는 별개로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